자, 오늘 7월 28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세는 전반적으로 줄다리기 장세였는데, 일단 오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는 일본이 약세를 보였다. 최근에 계속 일본이 신고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만도 하죠. 너무 많이 올라가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본 한번 볼까요? 니케이를 보면은, 거의 61선 딱 찍고 지금 뭐 오늘 살짝 조정을 줬지만 오히려 찍고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는 완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점 뚫은 지 한참 됐고요. 상단 뚫고 지금 뭐 거의 뭐 3만 넘어가고 3만 지금 32,700이니까요. 그래서 추세는 워낙에 강한데 이슈는 있었습니다. YCC를 일부 수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 나는 장기 국채 10년물이죠. 수익률 상한선을 0.5% 유지하되 이제까지 0.5%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를 어느 정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0%에서 플러스 0.25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였던 장기 금리 변동폭을 0.5% 정도 2배 확대를 했는데 사실상 이를 더 상향하거나 혹은 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한선 0.5거든요. 이걸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제 생각에는 글쎄요, 0.75로 올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수급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0.5보다는 그 폭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전였습니다. 제가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세가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금리 올라가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랫동안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예금도 마찬가지죠. 새로 들은 예금은 과거 예금보다 더 많이 주겠죠. 물론 대출 이자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와 채권금리는 연동이 되고 채권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여러 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현재 5,000원, 그러니까 똑같이 이 채권을 들고, 만기에 오면은, 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만약에 채권이 5,000원인 경우하고, 현재 가격이 7,000원인 경우,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일까? 현재 가격이 5,000원인 게 수익률이 예를 들면은 100%가 되고, 한 7,000원 정도 되는 게 현재 수익률을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100%까지 안 나오겠죠. 한 80% 나오나요? 한 70% 나오나요? 근데 어쨌든 채권 가격이 적을수록 만기까지 봤을 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라는 건 채권 수익률과 같은 얘기거든요. 채권 수익률과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다. 예를 들면은 주가로 따졌을 때 이 종목이 현재 10,000원이에요. 예를 들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저 종목이 10,000원인데 10,000원을 계속 버티기 위해서 돈을 계속 호가를 막아 넣어요. 계속 그러면 10,000원에 차익 실현하는 예를 들어서 매도세에서 나오겠죠. 근데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권 이 종목 10,000원에 막지 말고 한 8,000원쯤으로 막자라고 하면서 채권 종목의 호가를 막는 거를 좀 내립니다. 그러면 나오는 매물 좀 적어지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채권 가격을 인정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덜 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유동성을 추가로 푸는 속도를 줄인다는 얘기죠. BOJ에서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현금을 써서 채권을 은행에 갖다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금이 시중에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현금이 시중에 풀린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은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주가만 봐도 아시겠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니까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가도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양적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양적 완화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일본 시장은 약세였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은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줄다리기 장난 아니에요.
2차전지하고 그 외 섹터 간의 줄다리가 시작되는데, 모두가 승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다 함께 올라가는 건 좋겠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또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에코프로는 제 적당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올라가는 게 좋고,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게 10%씩 올라가지 말고 적당히 뭐 한 3%, 3%, 5%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눕는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머지 못 올라온 종목들이 저가 순환매가 돌면서, 어제부터 슬슬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게임즈부터 해가지고 돌면서 2차원 중에서도 못 가던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2차원지 섹터 내 순환매는 아직은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가 종목들의 순환매는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 섹터 내 순환매가 돌기 위해서는 일단 대장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일단 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이후에 섹터 내 순환매도 돌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 힘든 한 주였습니다. 수요일날 떨어진 낙폭이랑 변동폭과 하락 종목이 우리나라 증시가 개장한 이래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폭으로 떨어진 게. 정말 힘든 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지나가면은 또 경험치가 되니까, 한 번씩은 또 복귀를 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오고 또 섹터 내 순환매 좀 돌면서 못 갔던 2차전지들도 올라가는 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갔던 2차전지가 올라간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셀트리온하고 지금 에코프로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못 갔던 2차전지 내 순환매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2차전지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의 그 소위 말해서 첫잔하나의 태풍이 아니고, 과거 제약바이오에서 섹터가 한 4년, 5년 대세 상승한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지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대세 상승이 되려면 후발주들이 올라와야 돼요. 셀트리온 올라갔다 옆으로 눕는 동안 뭐 신라젠 올라오고, 신라젠 눕는 동안 뭐 동성제약도 올라오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올라오고, 뭐 필록스도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 축축 올라와가지고 또 놓을 수 있는 구간들 주고 이렇게 돼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이게 동시에 올라가 동시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때 주식 오래 하셨던 분은, 저도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계속 셀트리온과 비교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장세를 비교하고 있을 것이고, 꽤 길게 놀지 않았나요? 에코프로 생각하시겠지만 에코프로 가지고 논 게 2013년이니까 지금 보시면 2013년 1월부터 에코프로가 급등했거든요. 쭉 놓고 보면 물론 그 앞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 앞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정말 급등은 2013년 1월이에요. 그리고 올해 다 올라간 거예요. 얘는 올해 다 올라간 거예요. 올해. 그러면 1년 차입니다. 1년 차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쪽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보잖아요. 얘 지금 올라간 지 한 달, 초창기를 잡아도 1년 된 겁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가지고 놓은 거예요. 1년. 근데 섹터가 한번 움직이면 3년, 4년씩 움직이니까, 그렇게 움직이려면은 후발주들이 살아줘야 된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아마 2차전지 테마 타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